안녕하십니까. 이각범 화쟁토론 제81회.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의 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동안 이 민주적 리더십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민주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민주적 리더십 대신에 상당히 자기 고집형, 이념형, 경직형 리더십이 민주화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형준 총장님, 우선 그 민주적 리더십이라고 그럴 때 제일 먼저 갖춰야 될 요소, 그리고 핵심적인 요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주적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는 역시 그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대의 의견을 역지사지 심정으로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높은 설득력을 갖고 관철을 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공감의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또 그런 어떤 대립되는 의견을 가진 양자 사이에서 중간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공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는 일단은 소통 능력과 이 공감 능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민주적 리더십의 핵심 가치는 결국은 다원성을 얼마나 잘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념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색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용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밀레니얼 세대들이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특화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보다 낮은 그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감수성이라는 부분, 그냥 직관적으로 좋고 싫음을 분간하는 이제 그러한 요소들이 그 조화를 이루면 이제 말씀하신 민주적 리더십의 소통과 공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민주적 리더십과 이 민주주의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이고, 그 대의제 민주주의 속에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는 문제는 그 국민들의 이 위임을 받은 소위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표자들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덕목을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탁월함이, 그러니까 이 국민 주권의 상징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리더가 그런 어떤 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토대로 해서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이 또 탁월함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들의 대표들이 의회나 대통령이나 그런 탁월함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국가 리더의 그 비르투스,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는 바로 그런 점에서 이 탁월함이 국가 지도자가 될 그 사람의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한 것이고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민주주의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저는 시민적 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자들만 탁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표들을 뽑는 사람, 또 대표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참여의식과 함께 높은 수준의 민도를 보여줘야 그 민주주의는 살아날 수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 공화주의적인 원칙에서는 시민적 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우리가 국민이라고 그럴 때 국민은 지고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이라고 하는 거는 루소가 얘기했던 일반 의지, 볼롱테 제네랄을 구사하는 그 주체가 바로 국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무시하는 것이 일반 의지를 가진 그 국민의 뜻하고 흔히 나타나는 여론조사의 주체가 되는 대중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둘을 갖다가 혼동해가지고 직접 민주주의가 좋다, 그래서 여론조사로 하면 다 결정되지 않느냐 그러지만은 여론조사야말로 10년 후를 내다보는 정책을 구사할 때 전혀 틀린 경우가
반이 넘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의 그 이익과 목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국민적 역량을 동원한다는 것은 이 탁월함을 갖춘 지도자와 시민적 덕성을 갖춘 그야말로 이 일반 의지를 가진 국민이라는 존재가 결합해야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 변혁적 리더십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변혁의 시대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던 다양한 요소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유연성을 갖춘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이런 지도자의 자질이 어디서 나온다고 보세요? 저는 리더십의 요체는 결국은 대중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 현대사에서 이 한국 현대사를 움직인 이 명언 5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 네. 그게 바로 리더십의 요체를 다 이 그 변혁기에 큰 변화의 시기에 리더십의 그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단초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이거는 바로 그 분단의 그 엄혹한 상황이 몰아닥치고 있을 때 우리 그 민족이 그 단결하지 않으면 네. 외세에 의해서 또 한 번 이렇게 비극을 맞을 거라고 하는 예측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 분단 상황에서 각종 이념에 따라서 아주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것들을 한번 모아내고자 하는 국민 통합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아까 크라우스 홈비체가 얘기한 것처럼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는 그런 리더십이 없으면은 이 큰 변화의 시기를 끌어내는 헤쳐나갈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구호로 썼던 잘 살아보세요라고 네, 해서 네. 그게 저는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고픔을 극복하는 게 모든 국가 과제 가운데 우선순위 1번이다. 그리고 네. 그걸 실현하는 방법은 조국 근대화하고 산업하고 그걸 통한 경제 발전이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로 모든 에너지를 또 이렇게 집중을 시키는 그런 거였고, 세 번째가 정주영 회장이 얘기했던 임자 해봤어. 네. 겁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것을 책상머리에서 하지 않고 현장을 중시하고 그 현장에서의 경험주의를 네. 중시하고, 동시에 그것은 어떤 정신을 나타내느냐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다 해왔듯이 도전하는,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하이 리스크에 대해서 하이 리턴을 감수하는, 하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이게 혁신가 정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김영삼 대통령이 말씀하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거는 예.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을 저는 네.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옳은 것에 대해서 이 민주주의에 대한 그 신념을 어떤 이 장애 요인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어이 극복하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정신을 보여준 것이고요. 네. 네. 다섯 번째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건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시대의 그 변화에 따라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성 있게, 예. 융통성 있게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존의 고정관념에 붙잡히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어떤 요소를 강조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정신들이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저는 이끌었고 산업화와 민주화에 다 성공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네. 요소들은 지금도 지금의 리더들이 과거로부터 그 긍정적인 성과로 계승을 해야 될 것인데, 과연 오늘의 리더십이 그와 같은 5가지 요소들을 얼마나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형준 총장께서 말씀하신 5 리더의 그 아주 절묘하게 들어맞는 시대적인 그 메시지, 그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특히 건국 시대예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이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라고 해서 분단하지 않고 국가 역량을 한 대로 모으고 새로이 이 동서냉전에서 우리가 첫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바람을 담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서 저는 이 건국 과정에서
바로 나라를 세우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이 하셨던 게 조봉암 농림부 장관을 임명해서 사회주의자라고 소문난 조봉암 선생을 농림부 장관으로 기용해서 토지 개혁을 했거든요. 저는 그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개혁이라는 것은 뭐 역대 왕조 시대에도 수많은 왕들이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던 것을 그야말로 건국 대통령이 일시에 정광석화처럼 해치워버린 개혁인데, 그런 것, 결국은 우리나라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자기를 밀어줬던 정치적 기반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개헌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저 한민당이 여러 정당 중에서도 제일 강하게 밀었는데 한민당은 지금 민주당의 전신입니다. 한국민주당. 근데 그 한민당의 호남의 지주들이 주축이 된 한민당의 그 지지 기반을 갖고 당선이 됐지만, 그러나 그거를 허물어 버리고 이 소작농을 자영농으로 만들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그 새로운 리더십,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데, 국가와 민족이 간절히 요구하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권력의 지평에서 수행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이것이 정말 국가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45년 이후에 그나마 세계 정세를 그 제대로 그 읽었던 우리 그 민족 주도자가 거의 유일하게 이승만 대통령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세계 정세 속에서 이 그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흐름을 이 저지하고 이 대한민국을 수립을 해서 어쨌든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그 토대를 만든 그런 공로는 다른 과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공을 넘지는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가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시대의 어떤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위치를 두고 우리가 누구와 동맹을 하고 그 동맹 속에서 국가의 번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을 가져온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 나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뭐 특정한 지식인이 장악하던 이 정보와 지식의 공간을 이제는 일반 대중이 다 나눔으로써 그전에는 드러나지 않던 많은 전문가가 하는 얘기들이 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게 됐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광우병 파동 때 미국산 쇠고기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거는 그전에 있던 지식인이나 언론에서는 다 묻혀 있던 것이지만, 이게 새롭게 등장하는 이 인터넷의 힘으로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위험성을 알게 돼 있지 않았느냐. 그다음 천안함 폭침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은 천안함 폭침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해가지고 이 천안함 폭침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숨어 있는 전문가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짓말 전문가들이 등장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거짓 정보로 덮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했거든요. 소셜 미디어가 정통 언론이 감히 하지 못하던 거짓말의 영역에서 거리낌 없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여기서 정말 이 거짓 정보를 걸러내고, 그러니까 덧셈의 진실이 아니라 이제는 뺄셈으로 정수를 골라내는 진실. 그리고 여기서 대중들에게 참 뼈아프지만 그거는 아니고 이게 진실입니다 하고 뼈아픈 진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정치적인 사회적인 의견이 조직되고 그런 것들이 확산되는 과정을 보면 그런 측면보다는 이 분노가 조직되고 증오가 조직되고 자기 확증 편향이 강화되고 그래서 이 결국 자기 편들끼리만 보는
컨텐츠로 직결이 되는. 네. 그리고 그 자기 편들에게 를 모아서 그걸 상업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거기에 아부를 해야 되는. 예. 그러려면 그 아부한다는 것은 이른바 사이다 발언이라는 명분으로 막말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좀 정보를 과장하고 때로는 거짓 정보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들이 더 분노하고 또 더 증오를 확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네, 네. 이런 기제가 저는 작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네. 이게 정치를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분열의 정치로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보거든요. 다중 복합 위기로 오늘 토론 과정에서 현재 상황이 정의가 되었는데요. 세계적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이 변화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우리 자체의 이 위기가 여기에 가미되어서 한국이 현재 갖게 되는 이 엄청난 전환기적 위기에서 우리는 간절하게 이 시대를 헤쳐나갈 리더십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리더십은 대중에 영합하지 않으면서도 대중을 설득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역량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현재 암울하지만 서광이 비쳐서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